왕이었지만 단 한 번도 왕이 아니었던 남자, 중종의 허수아비 콤플렉스. 난 왕이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었어. 난 허수아비 왕이었어. 왕이 된 날 그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비도 신하들이 골라줬고 왕위도 신하들이 밀어줬고 심지어 즉위식조차 신하들의 각본대로 치러졌습니다. 그는 조선의 11대 왕 중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중종의 업적이나 치적이 아닙니다. 왕좌에 앉아서도 단 한 번도 진짜 왕이 되지 못했던 한 남자의 콤플렉스, 허수아비 증후군입니다. 평생을 타인의 결정 속에서 살았던 남자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균열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흔들었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488년 성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역은 처음부터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형 연산군이 왕위를 이을 적장자였고 이역은 그저 왕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이 문제였습니다. 연산군을 아시나요? 조선 역사상 가장 폭군으로 기록된 왕. 사화를 2번 일으키고 성균관을 유흥장으로 바꾸고 신하들의 아내와 딸을 궁으로 끌어들이고 자신을 비판한 자들을 능지처참한 왕. 그 왕의 광기가 극에 달했을 때 1506년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중종 반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정의 주도자는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연산군을 내쫓고 새 왕을 세울 때 이역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데려왔습니다. 이역의 집에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왕이 되어야 합니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이역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3번을 거절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하지만 거절이 받아들여질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운반된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신하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왕비 신씨를 폐위하십시오. 신씨는 이역의 아내였습니다. 7일 만에 왕비가 되었다가 7일 만에 쫓겨난 여인. 이유는 단 하나, 신씨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측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종은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이 된 지 단 8일 만에 그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스스로 내쫓아야 했습니다. 아니, 내쫓은 것도 아닙니다. 신하들이 내쫓은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종의 첫 번째 상처입니다. 왕이지만 자신의 아내 하나 지킬 수 없었던 무력감. 그리고 이 무력감은 평생 그를 따라다닙니다. 반정 이후 조정의 실권은 박원종을 중심으로 한 반정 공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중종은 허수아비였습니다. 의정부와 육조의 주요 결정은 공신들이 좌우했고 왕의 인사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중종이 누군가를 등용하려 하면 공신들이 막았습니다. 중종이 개혁을 시도하려 하면 공신들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 답답함이 쌓이던 중 중종은 한 인물에 열광합니다.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그는 성리학적 이상 정치를 꿈꾼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훈구 공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왕도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종은 그에게서 자신의 대리인을 받습니다. 공신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왕권을 찾아줄 구원자를. 중종은 조광조를 파격적으로 등용하고 그의 개혁을 전폭 지지했습니다. 조광조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소격서 폐지, 향약 실시, 현량과 실시로 기존 과거시험 체계 개편,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정 공신 중 상당수의 훈호를 삭탈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공신들의 이익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입니다. 조정이 들끓었습니다. 공신들은 조광조가 너무 급진적이라며 중종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종의 콤플렉스가 다시 폭발합니다. 어느 날 밤 나뭇잎에 벌레가 파먹은 글자가 발견됩니다. 주초이왕. 달릴 주와 닮을 초를 합치면 조가 됩니다. 즉,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 공신들이 꾸민 함정이었습니다. 나뭇잎에 꿀을 발라 벌레가 글자 모양으로 파먹게 한 것입니다. 중종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 믿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조광조가 너무 강해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허수아비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의 역설입니다. 강한 신하가 두렵고 그래서 더 강한 신하를 이용해 약한 신하를 몰아내고 그 강한 신하가 다시 두려워지는 패턴.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납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개혁파 신진사류들이 일거에 숙청됩니다. 조광조는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나이 38이었습니다. 훗날 중종은 조광조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를 죽게 한 것이 후회된다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도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허수아비 연기였을까요? 중종의 내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역사의 어느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종의 재위 기간은 38년입니다. 조선 왕 중 세 번째로 긴 재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분명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삼포회란을 수습했고 소격서를 폐지해 미신 타파를 시도했습니다. 동국여지 승남을 증보했고 인쇄술과 서적 편찬도 장려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광조의 개혁이 짧게나마 실현되는 시기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묘사화, 을사사화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후계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아들들 사이에 피바람을 예고했습니다. 장경왕후 소생의 세자 이후 훗날 인종을 지지하는 세력과 문정왕후 소생의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문정왕후 이 여인이 중종의 마지막 콤플렉스를 완성합니다. 중종의 세 번째 왕비였던 문정왕후는 독하고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조정을 쥐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종은 이번에도 막지 못했습니다. 허수아비 왕은 57세에 죽습니다. 1544년 죽는 순간까지 그는 왕권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인종은 재위 9개월 만에 죽었고 그 다음 명종 시대는 문정왕후의 천하가 됩니다. 중종이 평생 두려워하고 의존하고 타협했던 결과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중종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종은 끊임없이 결정을 피했습니다. 공신에게 맡기고 조광조에게 맡기고 문정왕후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회피 자체가 하나의 결정이었고 그 결정의 결과는 고스란히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둘째,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자리에서도 주체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종은 왕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왕이 된 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택을 끝까지 유보했다는 것, 이것이 그의 비극입니다. 셋째, 콤플렉스는 반드시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종의 허수아비 콤플렉스는 그가 죽는 순간까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직면하지 않은 콤플렉스는 더 큰 형태로 돌아옵니다. 중종의 경우 그것은 을사사화와 훈척 정치라는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중종이 보여주는 경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강한 인물을 도구로 삼은 뒤 두려워지면 제거하는 패턴. 이것은 조직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반복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그가 너무 커지면 잘라내는 리더십. 단기적으로는 생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멸입니다. 왕자는 그를 왕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중종이역. 그는 38년을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단 하루도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진짜 왕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허수아비입니까?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9개월의 재위, 인종의 미완성 콤플렉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